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경제 활력과 일자리 확충 등에 조력했던 울산시가 후반기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울산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는 의미에서 울부심 생활플러스라는 이름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겸 울산시장이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간 펼쳐나갈 주요 사업 구상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전반기는 20조 원 이상의 기업 투자 유치 등 경제와 일자리 살리기에 행정이 집중됐다면 후반기 시정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여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생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과 문화, 시민 생활이라는 세 개의 축이 톱니바퀴가 막 몰리듯 잘 굴려가게 만들겠습니다. 시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을 더하는 사업에 더욱 집중하면서 울산 사람의 자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울산 사람들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는 의미에서 사업 명칭은 울부심 생활플러스로 명명됐습니다. 생활안정 플러스, 생활복지 플러스, 생활문화 플러스 등 3대 분야에 제시된 사업은 모두 15개에 달합니다. 먼저 시민생활 안정 플러스는 현장 서비스 인하를 전역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공공시설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울산모아 예약 온라인 체제 플랫폼을 확대 시행합니다. 또 지난달 울산시청 앞에 세워진 스마트 쉼터형 버스 정류장도 내년부터 여건에 맞는 형태로 40개소로 늘립니다. 공영주차장 내 가족 배려 전용 주차 구획도 신설합니다. 생활복지 플러스 분야는 올해 9월부터 초등학생, 내년 하반기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요금의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조부모의 손주 돌봄 수당을 월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전통시장 구매액의 5%를 환급해주는 전통시장의 울산페이 페이백을 추진합니다. 생활문화 플러스는 탄소중립과학관과 연계해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울산 대공원 어린이 안전교통공원을 개조해 사계절 소풍 공간을 조성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태화강 국가정원 등에 벨로택시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올해 10월부터 프로축구 경기 관람객을 위해 문수축구 경기장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이 같은 울부심 생활플러스 3대 사업 15개 과제 추진을 위한 소요액은 총 454억 원, 사업 성격상 전액 울산시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와 관련 조례 재개정 절차를 이행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이순걸 울주군수가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KTX 이음 남창역 정차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군수는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1호 공약인 국립병원의 순조로운 건립과 20여 년간 지지부진한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KTX 이음 남창역 정차 유치를 위해 총력을 모으고 간절곶 일대에 하이브리드형 세계 최대 식물원 조성과 울주 군민들이 필요한 문화, 체육시설 등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오는 6일 오후 울산을 방문합니다. 원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울산을 방문해 울산 주요 인사들을 만날 계획으로 일정을 조정 중이며 다음 날인 7일 오전 중구 당원협의회 당원들과 당대표 출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원 후보는 7일 오전 중구 당협 일정에 앞서 JCN 울산중앙방송에서 뉴스 프로그램인 이슈인 뉴스에 출연해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과 앞으로의 정치적 소신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홈페이지가 지난 1일부터 해킹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정상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관계자에 따르면 1일부터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아 서버 관리업체가 수리 중에 있으며 업체로부터 해킹으로 인한 접속 장애인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당 관계자는
시당 홈페이지에는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나 공지사항 정도의 내용밖에 없어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극히 미미하지만 당원과 시민들의 소통 불편 해소를 위해 빠른 정상 가동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어제 시청 제2별관 브리핑룸에서 전지 관련 사업장 관계자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회의는 삼성 SDI 등 전지 관련 13개 사업장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 1차 전지 공장 화재 사례 전파와 안전관리 우수기업체 수범 사례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지 관련 소재의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해 관련 사업장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행정부 시장실에서 성남시 천조 주지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사 지장보살도의 시지정 문화유산 지정서 교부식을 가졌습니다. 성남사 지장보살도는 화면 하단 머리에 꽃을 얹은 선악 동자가 등장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성남사 지장보살도는 지난달 13일 시지정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지만 성남사 등의 일정으로 이날 지정서 교부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자격증을 따면 취업할 수 있다고 속여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7만 원을 내고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국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는데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피해자만 3,500명에 달합니다. 전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대 A씨는 지난해 민간 자격증 교육비 17만 원을 내면 6개월간 매달 국가지원금 7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연계까지 된다는 말에 지갑을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공공기관 세미나실이나 사무실을 빌려 노인들을 모아놓고 3번의 교육을 이수하면 국가지원금이 나온다고 했지만 돌아온 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원금과 취업을 미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속인 겁니다. 65세 이상으로서는 그 노동력을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준다는 그 이유만으로 처음에 여기 이쪽으로 기부를 했는데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했다는 생각을. 울산경찰청은 이런 방식으로 시니어 인턴십을 빙자해 전국적으로 3,500여 명에게 6억 원가량을 편취한 피의자 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간부 3명을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인을 활용해 입소문이 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울산에선 500여 명의 피해자에게 7천만 원 정도를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걸로 보고 있는데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역별로 센터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역별로 12개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센터장과 교육강사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경찰은 개별 단체들이 보조금 지급이나 취업 약속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인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걸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경찰청 팀장급 직원이 불법 PC방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 4월 불법 PC방 업주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경감과 B씨가 단속 전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내사해 오다가 최근 수사에 착수하고 A경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A경감이 도박과 연계된 불법 PC방 업주에게 실제 경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줬는지 대가성이 오간 것인지를 조사 중이며 A경감과 업주 B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최근 저출생 고령화 대책을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두 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일부 다른 내용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저출산 대응기획부 신설을 두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인구정책의 수립과 총괄,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 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부 업무가 중첩되는 여성가족부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과는 달리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144개 대학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190개의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학의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대학의 재정 상황에 따라 안정적인 양질의 급식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노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개방을 중단할 예정이었던 울산과학대 청운체육관이 앞으로도 계속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주민들에게 개방을 중단할 예정이었던 울산과학대 청운체육관을 주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학교 측과 협의한 결과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울산과학대학 측이 시설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2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청운체육관의 개방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시민 편의 제공 차원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한전 측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중단 없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스트가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네덜란드 라이덴 랭킹에서 8년 연속 국내 1위를 달성했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유니스트는 상위 10%에 속하는 논문 비율이 13.1%로 지난해보다 28계단 오른 세계 150위, 국내 1위에 올랐습니다. 분야별로는 5개 세부 학문 분야 중 생명, 지구과학과 물상공학 2개 분야에서 국내 1위에 올랐고 물상공학 분야는 세계 85위를 차지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인근의 시민 정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울산정원 지원센터 건립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원 지원센터 부지 한가운데 위치한 송전탑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중구 태화동의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공사 현장. 건물 뼈대 공사가 한창인데 공사장 한가운데는 송전탑 2기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3호동 태화동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기간이 당초보다 길어지면서 송전탑을 그대로 둔 채 정원지원센터 공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업 시행 당시에 안전 송전탑하고 이제 간섭이 같은 거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고 안전하고 미리도 진행됐고. 울산시는 전자파나 감전 등 안전 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송전탑이 들어선 채 공사가 진행되는 게 불만입니다. 송전탑을 저렇게 놔두고 건물을 지으면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철탑 밑에라고 젊은 사람 새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랬는데 저렇게 건물을 저렇게 크게 올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좀 안 좋지요. 지난해 10월 시작된 울산 정원지원센터 건립공사는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중화 사업에 따른 송전탑 철거 예상 시점은 오는 2026년 10월. 당분간 송전탑이 들어선 채로 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겁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지원과 영남권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국내 2번째로 들어서는 울산 정원지원센터. 정원문화 활성화엔 무엇보다 시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센터 공사와 운영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올해 상반기 발생 대학생과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은 지난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입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까지 확대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4,688명에게 2억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추가 확보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전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공개 모집하고 그중 7편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례 중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추가 확보는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업비 746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자체 필요 재원 442억 원을 아끼는 성과를 끌어내면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2024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2차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모합니다. 공모사업 유형은 사회통합과 사회복지 등 6개 분야로 공고일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단체별 1개 사업 최대 3,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제부터 25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과 보양 음식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울산시와 구군에서 수거한 식혜와 콩국수, 냉면, 아이스 음료 등 25건을 대상으로 세균수와 대장균 등 위생지표 세균과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캠필로박터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합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21건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보건소는 어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구민들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 따라 마련된 사업으로 이번 달부터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120일 동안 총 8회 관내 심리상담 서비스 기관 12곳에서 1: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빈 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